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이나 대거 입성한 117차 새 연방의회가 개원돼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 의장에 재선출돼 4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자택에 분노 어린 낙서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후 폭풍으로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140여 명이 6일 선거인단 투표 개표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이나 대거 입성한 117차 새 연방의회가 개원돼 2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역사적인 취임 선서를 했고 민주당 앤디 김 하원의원은 재선 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7차 연방의회가 3일 정오 개원돼 워싱턴에 입성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이 동반 취임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바람을 일으켰던 39지구의 영킴, 한국 이름 김영옥 연방 하원의원, 48지구의 미셸 박스틸, 한국명 박은주 하원의원이 초선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당하게 의사당에 등장했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같은 공화당 출신, 같은 한국 태생들이어서인지 두 초선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은 부부 동반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2년 전에도 당선 문턱까지 갔었던 영킴 하원 의원은 마침내 이뤄낸 워싱턴 입성의 기쁨을 동료 의원들과 만끽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 이름으로는 순자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은 한복을 입고 나와 한국인임을 자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의원에서 유일한 한인 재선 하원의원이 된 민주당의 앤디 킴 의원은 같은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초선 의원과 취임 선서를 한 후 함께 포즈를 취하며 의젓해진 재선의 위상을 보여준 분위기였습니다. 117차 새 연방의회에서는 한인 3명을 포함해 여성 상하원 의원들이 141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1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성 상원 의원들은 25명이고 여성 하원 의원들은 한인 3명을 포함해 116명에 달합니다. 한인을 포함한 유색인종 여성 의원들은 141명 중에 5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석수 격차가 가장 적은 최소 격차로 기록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민주 222, 공화 211, 공석 2석으로 11석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연방 상원은 공화 50, 민주 48, 미정 2석인데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모두 낙선할 경우 50대 50이 되고 1월 20일 부통령이 바뀌면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같은 면도날 차이의 의석 분포에 따라 117차 연방회기 2년간 당파 대립이 더욱 극심해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거나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민주당이 타협 정치를 복원하면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입법할 수도 있어 새해 벽두부터 중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17차 연방의회 2년 동안 하원을 이끌 하원의장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원의장 선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16표를 얻어 다른 209표에 비해 고작 7표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35명에서 222명으로 13명이나 줄어든 데다가 2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5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216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년간 하원 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내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빼앗겨 자동으로 하원 의장직도 마지막에 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제117대 의회에서도 재선출돼 4번째 하원 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16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공화당의 케빈 맥캐시 원내대표를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선출 요건인 과반수 214표를 겨우 넘긴 것이기도 한데요. 의석이 많이 비어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의 의원들만 참석하면서 하원 의장 재임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새로 출범한 제117대 의회에서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펠로시 의장은 선출 요건인 과반수 214표 이상을 득표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과반수를 겨우 넘긴 216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오차 범위 내의 근소한 차이로 하원 의장직을 맡게 됐지만 민주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적은 하원 의석을 갖게 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코커스 중 일부는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반기를 들었고 공화당은 이 같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116대 의회에선 공화당보다 30여 석 많았지만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른 의회 선거에선 일부를 빼앗겨 222대 211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일부 이탈표가 나왔지만 펠로시 의원의 의장 선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럴드 골든 의원은 같은 당 태미 더그워스 상원 의원을, 코너렘 의원은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3명은 표를 던지지 않아 투표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맥케시 대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6년간 하원 의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4번째 임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선출 직후 연설에서 우리는 비상한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새로운 의회를 시작한다며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자택에는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낙서와 함께 가짜 피와 잘린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달러, 임대료 취소,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한다라는 낙서를 남겼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금 지원 2,000달러는 물론 코로나 기간에 월세 탕감도 관철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켄터키주에 위치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의 자택에서도 내 돈은 어디 있나라는 글귀와 함께 욕설들이 그려졌습니다. 자택 창문에도 빨간색과 하얀색 스프레이로 미치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낙서가 그려졌고 우편함 쪽에는 욕설도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양당 의회 권력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자택이 연달아 훼손된 사건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국민 직접 지원을 2,000달러로 증액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이후 발생한 겁니다. 미국민들에게 600달러 대신 2,000달러씩 지원하자는 현금 지원안이 연방 하원에서 3분의 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고도 연방 상원이 표결조차 실시하지 않고 묵살해 결국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000달러 현금 지원안을 묵살해 좌초시킨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선거 전에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지역구 자택에 낙서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보내자는 현금 직접 지원 법안이 새벽 뒤에 결국 무산되자 좌초시킨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 예전에 발목 잡았던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향해 서민들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의 켄터키 자택과 펠로시 하원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분노 어린 낙서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3분의 1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2,000달러 지원 법안을 아예 상원 표결에도 붙이지 않고 자동 폐기시킨 매코넬 자택에는 내 돈은 어디에 있느냐,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낙서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뉴스위크가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민들의 62%가 2,000달러 지원안의 좌초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대부분인 47%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민 2,000달러 현금 지원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동조하면서 연방 하원에서는 찬성 275, 반대 134라는 3분의 2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으며 공화당 하원의원 44명이나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하원 통과 2,000달러 지원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이지도 않고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 1월 3일 116차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서민의 애환을 묵살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5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두 현역 상원의원들이 모두 낙선할 경우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날아가게 되는 혹독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216대 209표라는 최소 표차로 가까스로 하원의장직을 지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새회기 2년 동안 불과 10석 차이의 하원 다수당으로
일방통행 파워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2,000 직접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재추진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램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새 연방의회 초반 $2,000 지원안을 단독 법안으로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크리스마스발 감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아직 420만 명에게만 이루어져 코로나 통제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법 때문에 매우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적 확진자 2,070만 명, 사망자 35만 2천만 명. 크리스마스발 감염 대란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긴 지 20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 환자도 12만 5천여 명에 달하며 또다시 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사망자 수를 점쳐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NN은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를 인용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2만 5,544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3일 연속으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겁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통제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P통신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모임 등으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속도는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약 420만 명 정도만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거라던 계획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친 숫자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예상보다 더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3일간 초기보다 훨씬 나은 하루 평균 50만 건의 접종이 이뤄졌다며 접종 속도가 탄력을 받으면 이달 중순 하루 1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법 때문에 매우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병상은 바닥나고 의료 인력은 부족하다며 가짜 죽음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세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모더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백신 글로벌 생산량 최저 전망치를 기존 5억 회 접종분에서 6억 회 접종분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전망치보다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대 전망치는 10억 회 접종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저 6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에는 3월 말까지 1억 회분, 6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140여 명 등 150여 명이 6일 선거인단 투표 개표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공표해 트럼프 측의 최후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의 제기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는 극히 어려우나 분쟁 지역에 대한 10일 감사가 채택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어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운명의 날 1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최후 도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월 6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에 보내온 인증된 투표지들을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봉한 후 검표원에 의해 확인하고 엘라바마에서 와이오밍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이때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11명과 가장 먼저 선언한 조시 할리 상원의원 등 12명, 그리고 모 브룩스 하원의원 등 140여 명이 서면으로 일부 주들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열흘 동안 분쟁 지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11 senators
that we put out yesterday that we will together object to certification in order to force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electoral commission. 이의 제기에 따라 합동회의는 정회되고 상원과 하원이 각 2시간씩 토론을 벌인 후에 이의 제기에 대한 가부 표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 측이 거대한 선거 부정 물증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고해 여론과 연방 의원들의 표심을 뒤흔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사당 밖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트럼프를 위한 대행진에 수십만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최후의 일전에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집회에 등장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이의 제기만으로 바이든 당선이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표결에 붙여 단순 과반수로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결정하는데 연방 하원에서는 격차가 10석으로 크게 좁혀졌지만 민주 222, 공화 212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어 이의 제기를 부결시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방 상원에서도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 미치 매코넬 등 지도부 4명, 미츠 롬니, 리자 머코스키, 벤 세서스 등 반 트럼프파들이 등을 돌려 이의 제기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887년의 선거인단 개수법에서는 이의 제기가 수용돼 해당 지역 선거인단 선거 결과가 제외되려면 상하원에서 동시에 가결돼야 하므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어떤 마지막 카드를 쓸 것인지 예의주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개적으로 공화 상하원 의원들의 이의 제기와 열흘간 특별검사 실시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 부통령은 6일 최소한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지 않고 부정선거 물증들을 인용하며 상하원과 연방대법원 5명씩 15인 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분쟁 지역에 대한 10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강력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